안녕하십니까, 예도입니다. 오늘 예도TV 1주년 생일인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날 그냥 무료하게 넘어가려고 하다가 예도가 그냥 지나가기가 조금 서운하고 이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강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줄리아 크리스테바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1941년생이고 지금도 명예교수로 아마 프랑스 파리 제7대학 디드로 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있고요. 불가리아 태생인데 66년도에 프랑스 국가장학금을 받고 옮겨서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는데, 이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은 잘 아는데 사실 페미니스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페미니스트 연구가들에 의하여 크리스테바가 그 이름이 언급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협소하죠. 그렇게 보면은 페미니스트 단지 그게 아니고 기호학자입니다. 기호학자, 위대한. 그리고 락강의 제자로서 정신분석학을 정식으로 공부를 해서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가 돼서 그것을 개설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호학자에다가 정신분석가에다가 사회학자에다가 페미니스트 철학자, 그 다음에 오만 걸 다 붙여도 됩니다. 여러분, 예도가 오늘 들고 나온 것은 앞으로 줄리아 크리스테바에 대한 강좌를 열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할 강의는 1980년대에 그죠? 80년대에 나온 우리나라의 공포의 권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부제는 SSC를 라브젝시옹이라고 부부와흐트 르레흐, 공포의 권력, 공포의 힘. 사실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용어인데 아브젝시옹에 대한 실론입니다. 오늘 이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죠? 어디에서 듣기 어려운 강좌를 하나 예도가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젝시옹. 아브젝트. 여러분, 뭐예요? 아브젝트가 뭐예요? 영어의 에브젝트죠. 이게 뭐야? 비열한, 그 다음에 천박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초적인 뜻인데, 여기에서 또 섬찟한, 그 다음에 혐오스러운, 이런 것까지도 나타나게 돼요. 이 개념이 결정적으로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녀의 69년도에 나온 거죠. 세미오티케라고 하는 탁월한 기호학에 대한 세마날리즈, 그러니까 기호 분석론을 알아야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철학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탁월하게 락강의 라생볼리크, 뭐죠? 상징계의 개념을 변형시키고 독특하게 세미오티케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생볼리크와 세미오티크, 이게 뭐예요? 기호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기호계라고 번역해. 그리고 상징계는 당연히 상징계겠죠. 그러니까 기호적인 것,
상징적인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호계, 상징계 이렇게 나눠. 이게 이 두 개가 나타나는데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가 출발점이 이미 그녀의 초기 작품인 69년도에 나온 세미오티케, 그러니까 기호 분석론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아야 그죠? 그러니까 기호적인 것하고 상징적인 것을 알아야 돼. 기호적인 것은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보면은 이 기호적인 것은 소시르의 개념과도 달라요. 차라리 락강의 상상계에 놓여 있는 전 오이디푸스적 단계, 어머니의 몸, 오이디푸스 이전 단계의 무의식적인 것, 그 다음에 원초적인 것, 또 하나는 원초적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머니의 몸으로 비유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성적인 것 일어나가는 거야. 그런데 상징적인 건 뭐겠어? 그냥 상징계랑 같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나는 락강에. 그래 이제 물론 다른데 기본적인 개념은 생볼리크는 락강한테서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세미오티크는 기호적인 것은 이제 소시르의 기호학과는 다른 독특한 자기만의 개념으로 살리는데, 이 두 개념에 의하여 그녀의 철학의 근원적인 토대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세미오티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전 오이디푸스적 단계에서 나타나는 원초적인, 그죠? 원초적인 인간의 본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줄리아 크리스테바 강의는 몰라, 다른 데서 어디에서 하는지는 몰라요. 에도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강좌를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레비스트로스도 완성해야 되고 같이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히 아브젝시옹이라는 개념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 초기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얘도가 세미오티케에 나오는 그 초기 작품, 그죠? 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적인 것은 여성적인 것이요, 상징적인 것은 남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의 이름을 통하여 사회의 법이 되고 질서를 나타내잖아, 그죠? 이건 일종의 존재론이야. 이해가 돼요? 이 사회의 존재론인데, 이 질서를 락강은 상징계로 표현을 하고 언어의 어떤 그런 언어가 지배하고 타자들이 지배하는 세계, 그 다음에 아버지의 법과 대타자인 아버지의 법과 사회법, 언어가, 그죠? 함께 작동을 해서 타자들이 주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가는 거야, 그죠? 그런데 줄리아 크리스테바 역시도 그런 아버지적인 것, 질서를 중요히 여기고 사회적이고 그 다음에 가족적인 것까지도 위치시키고 있는데, 이런 존재론이 기호적인 것에 의하여 해체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기호적인 것을 제압하고 억압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상징계가, 그죠?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젝시옹은
어머니적인 것, 그 다음에 여성적인 것, 그 다음에 충동적인 것, 질서를 해체하는 거야. 그런데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머니적인 것, 여성적인 것을 지금까지의 역사는 뭐야? 추방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젝트는 뭔가 하면은 아브젝시용은 아브젝트가 나타나는 상태를 아브젝시용이라고 하는데, 아브젝트는 비열한 것, 천박한 것, 그 다음 또 뭐야? 무시무시한 것, 섬찟한 것. 그러나 거기에다가 매력적인 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래서 어느 날 상징계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질서를 어느 날 갑자기 파고들고 와서 그 질서에 구멍을 내면서, 그죠? 거기에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충동에 의하여 데오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데오흐, 드오흐죠. 드오흐가 뭐야? 바깥이에요. 여러분, 이 바깥이라는 개념은 미셸 푸코가 논문으로 쓰기도 했어. 재밌죠? 이제 또 미셸 푸코까지는, 예도가 이미 바깥의 사유라는 제목으로 소르본느 형님이랑 강좌를 연 게 있는데, 사실은 이 개념은 바깥이라고 하는, 드오흐라고 하는 이 바깥의 사유라는 제목으로 미셸 푸코가 논문을 썼고, 이걸 극찬하면서 블렁쇼가 자기 자신의 작품 안에서, 그죠? 이 바깥의 사유, 인간의 인식이 범접할 수 없는, 여러분 봐봐, 이건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에 있는지 모르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특정 상태에서 내가 존재의 힘에 사로잡혀서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 내 바깥에 나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여기에, 너 어디에 있어?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을 못 할 때가 있어, 인간은. 그죠? 그러니까 너 어디에 있어? 나 지금 여기 어디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 어디에 있어? 근데 내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바깥에 있는 것과 같이 느낄 때가 있는 거야. 존재로는 밖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젝트는 뭔가 하면은 잘 살고 있는 상징계의 인간, 질서, 이성, 남성적인 것, 그 다음에 그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안에서 나타나는, 그 다음에 모든 사회의 기능 안에서, 가부장적 제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구조에 갑자기 침투에 들어와서 특정한 인간을, 그죠? 사로잡아서 매혹시켜서, 그러나 이 충동은 이 상징계의 질서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것이요. 그래서 아브젝트는 뭔가 하면은 무시무시하고 섬찟한 거야. 프로이트의 개념과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프로이트의 무시무시한 것, 다스 운하임리셔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마치 아감베네, 얘도가 이미 글도 많이 써놨어요. 페북에도 아감베네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개념, 상징계의 질서, 락강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질서를, 락강적으로 상징계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면서 법적인 제도 바깥에 놓여 있는 자들. 그래서
이 호모사케르는 특정 질서를 유지하게 해주지만 자기들은 그 법적인 효력 바깥에 있는 그러한 사회에서 추방된 자들을 호모사케르라 그랬어. 이 아브젝시옹은 이 두 개의 개념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은 국가의 권력이 자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추방시킨 거야. 배설하고 자기의 욕구를 바깥으로 그래서 자기의 여러분 뭔 말이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인 충동을 막 사회적인 그런 담론의 상징계에서 살아갈 때는 타자들의 눈에 맞춰야 되잖아. 내가 막 내 무의식적인 욕구를 막 드러내고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추방했지만 그래서 바깥에 놓여 드오흐 바깥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 바깥에 놓여 있음으로써 언제나 이 상징계의 질서 내부를 유지하게 하는 이게 여성적인 거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게 남성적인 질서 안에서 남성의 가부장적인 랑그 안에 그죠? 침투에 들어와서 그 랑그를 존속시키면서도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깥으로 내쫓고 배설을 하고 그리고 섬찟한 것으로서 내버렸지만은 또한 이 충동은 언제나 상징계의 질 마치 락강이 그죠? 이 락강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저는 뭐 락강의 비유라고 확신하게 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동문선에서 다 번역됐죠, 그죠? 그런데 상징계의 질서에 구멍을 내고 들어와서 마치 실제계의 뭐를 상징시키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실제와는 물론 달라. 그러니까 아브젝시옹은 아브젝트를 통하여 나타난 상태인데 대상이 아니야. 마치 하이데거의 불안을 연상시켜. 공포는 대상이 있는데 아브젝트는 대상이 없어. 대상이 없어. 그래서 오브제아랑 달라. 락강에 이해가 돼요? 오브제아는 그 대상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끄러져서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런데 이 아브젝션은 너무나 추하고 보기가 싫어. 그 다음에 혐오스럽고 어떤 절대적인 것에 의하여 바깥으로 밀려나. 그게 뭐죠? 절대적인 게 여기서 절대적인 건 여기서 당연히 아버지가 금기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상징계의 법이에요. 이 법이 이것을 추방시키고 끊임없이 여성성과 어머니의 육체를 바깥으로 배설해버리고 그래서 바깥으로 추방했어. 그런데 이 추방한 것은 결코 완전히 추방된 게 아니야. 언제나 상징계의 존재론을 삐집고 들어와서 모든 인간들을 유혹하고 그러나 섬찟하기 때문에 다 그것을 내버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결코 내버릴 수 없는 매력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이중성을 잘 읽어야 돼. 이 프로이트의 영향이 큽니다. 아버지에 대한 양가 암비발렌츠를 갖고 있잖아요. 다 아버지는 권위를 갖고 있어. 아버지가 싫을 때가 있어. 아버지를 무서워해 아이는. 그런데 또 다른 감정으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어. 이런 것처럼 양가적인 거예요. 프로이트는 운하임니혀를 설명하면서
무시무시하고 섬찟한 거예요, 독일어로. 이 무시무시한 것은 친숙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야. 이해가 돼요? 어느 날 친숙한 것이 갑자기 낯설어질 때 섬찟하다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정신분석을 하면요, 정말 배울 게 많아. 크리스테바의 절반 이상이 정신분석이고 절반은 독특한 기호학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재밌어요. 그래서 친숙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바로 섬찟한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친숙했던 것들이 갑자기 낯설어져 버려. 이때 우리는 섬찟하다 그래. 우리가 배설한 똥을 보고도 섬찟할 때가 있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내가 가장 친숙하고 사랑하고 내가 가꾸던 것들이 상징계의 질서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낯설어져, 여러분. 이해가 돼요? 낯설어지면서 그 낯설음 안에서 그죠? 뭔가 섬찟하고 무시무시한 걸 느껴. 그죠? 아브젝트도 같은 거예요. 어느 날 뭔가 섬찟해. 어머니적인 거. 웨디푸스의 어떤 그러한 전 웨디푸스적 현현으로서 나타나는 이 어머니적인 것, 어머니의 몸과 같은 것, 그 다음에 상징계의 질서를 흔들 정도로 본능적인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무질서와, 이걸 또 코라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 코라라는 개념을 플라톤의 티마이오스한테서 갖고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창조의 질서에서 나오는 혼동 상태야. 혼돈 상태로부터 질서가 나와.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세계를 만들기 전에 혼돈이 있었던 거야. 이해가 돼요? 그 혼돈이 코라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코라의 개념에서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조금 더 규정을 하는데, 혼돈이긴 혼돈이지만 그 혼돈으로부터 질서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게 바로 코라야. 그러니까 이 아브젝트, 상징계의 아버지의 법과 남성적인 것과 질서 정연한 것과 이성적인 것에 의하여 쫓겨나서 바깥으로 추방됐어. 상징계에서 보일 때는 처음에는 섬찟한 거야. 그런데 인간의 무의식적 본능과 같이 인간들은 그것 없이는 상징계의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게 생볼리크는 사실은 질서야. 창조된 질서야. 그런데 창조된 질서 이전의 코라의 상태, 그게 바로 어머니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성적인 거. 그러니까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이 여성적인 것이 사실은 상징계의, 기호계에서의 나타나는 이 여성적인 것이 상징계의 토대를 형성한다고 본 거야. 그런데 이 아브젝시옹을 초기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런 존재론을 훨씬 더 심리학적이고 정신분석학적으로 강화시킨 게 바로 공포의 권력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섬찟하지만 그러나 무의식적으로는 뭐예요? 그거를 욕망하고, 사실은 상징계에서 볼 때 질서를 유지하려고 추방시킨 그것이 상징계를 유지시키는 토대인 거야.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나 사실 기호적인 것과 상징적인 거, 여러분들 몇 년도에 나온 거죠? 이 년도가 참, 가끔 여도가 이런 강의를 할 때는 69년도에 세메이 오티케가 나왔고,
그 다음에 74년도인가 여러분 라 레볼리시옹 디 렁가저 포에티크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은 시적 그죠? 시적 언어의 혁명이라는 게 있어. 거기에서도 보면은 상호 텍스트성을 얘기해. 엥테르 텍스투알리테 이게 바로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게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기호적인 것과 상징적인 거는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상호적으로 작동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전통적인 것을 전복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아방가르드 문학은 이러한 기호적인 것에 의하여 질서가 구축된 상징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변형시켜가는 그러한 걸로 본 거야. 문학이 그래서 위대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시적 언어의 혁명이라는 작품이야. 그래, 거기서도 났다고. 그러니까 세메이오티케라고 하는 기호 분석론의 최초 작품에서도 끊임없이 이 두 개가 상호작용하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공포의 권력에서는 이 아부젝시옹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추방하고 없애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 기호적인 것, 곧 전 오이디푸스적 단계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몸으로서, 그래서 아들들이 그것을 욕망했고, 그리고 딸들이 그것에 애착을 가지는 이 어머니적인 것이 사실은 그죠. 사실은 우리의 사회 질서의 토대를 형성하는 힘으로써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안정성을 뒤흔들고 그 다음에 혼란시키는 거지만은 이 존재론을 먹여 살리는 모태와 같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이 기호계에서 상징계로 침투해 들어오는 그 힘을 갖다가 권력의 힘이라 그랬고, 그 힘이 다른 게 아니라 아부젝트예요. 그것이 나타난 현상이 아부젝시옹이야.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성적인 것들을 제압하고 추방하여서 바깥에 놓았지만, 이 바깥에 놓여진 이 기호적이고 원초적이고 무의식적이고 충동적인 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이 힘이겠죠, 그죠? 이 힘, 이 힘이 바로 상징계의 질서를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매혹적인 것으로서 무의식적으로 욕망하고 바로 상징계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야. 그러나 이것은 위협적인 것으로 다가와. 왜? 상징계는 질서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어.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거기에 그 매력에 사로잡혀서, 그죠? 자기의 원초적인 힘을 그것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아주 독특한 이론을 주장하는 게 줄리아 크리스테바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아부젝시옹의 실론에 대한 주제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상 A도 아니고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대상이 되기 전에 이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간들의 어떤 존재론적
토대로서 기능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상이 돼버리면 토대가 아니라 분석이 대상이 돼버리자. 오브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브제라기보다는 특정한 힘으로써 어떤 대상을 설정할 수 있기 이전의 힘인 거야. 이해가 되죠? 하이데거가 불안을 대상이 없다 그랬고, 그것을 마치 기분 잡혀져 있음과 세계와 인간의 현존재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냈잖아, 그죠? 그런 점에서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아브젝트와 아브젝시옹은 그런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 권력이 그것을 질서를 위하여 내쫓았어, 바깥으로. 더 오후에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바깥으로 내쫓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내쫓은 그것이 없이는 그 국가 권력이 존재할 수가 없고, 그 국가 권력의 핵심을 떠받치고 있는 그 무리들이 바로 호모사케르인 거야. 그죠? 그런 것처럼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이 섬찟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경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무의식적으로는 모든 인간들의, 그죠? 욕망의 대상으로서, 그죠? 그러나 특정한 오브제로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미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조금 되게 어려운데, 예도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유를 통하여 거기에 근접시키려고 합니다. 이 강좌를 듣고 다시 책을 읽어보셔요. 확 뭔가 지평이 확 열리는 거야, 그죠? 철학 강좌는 입체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백날 철학책을 평면적으로 10,000권을 사놓고 평문적으로 읽어대도 한 장도 이해 못하는 이유는 입체적 사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입체적으로 사유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추방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상징계에 구멍을 내고 들어와서 어느 순간 섬찟한 것으로 다가와. 그래서 그것을 내쫓아내고 배설하고 없애는 거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들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가장 매력적인 거야. 이러한 독특한 실론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아브젝시옹이야. 아브젝트야. 이해가 돼요? 이 아브젝트가 바로 사실은 상징계를 유지시켜주는 힘이야. 그런데 그걸 대부분의 의식적인 인간들은 몰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어렸을 적 가장 낙원에 있는 거야. 충동적인 거야. 충동은 힘이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의식적으로는 이것은 더럽고 추하고 비천하고 천박하고, 그래서 혐오스럽고, 그래서 더럽다 이러면서 바깥으로 쫓아버렸네. 그게 바로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가부장적인 그러한 국가체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 국가체제를 지배하는 그 질서가 바로 상징계를 나타낸다라고 본 거야. 그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 남성적인 건 뭐겠어? 당연히 상징적인 거겠죠. 그럼 여성성이란 무엇인가? 나중에 예도가 말하겠는데, 결론 부분으로 그걸 잠깐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1969년까지, 그죠? 1979년도에 나온 논문이에요. 르땅 디페머. 이 뭐예요? 여성의 시간이야. 거기에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68 좌파 혁명 이전에 여성 운동은
이 남성적인 것들을 없애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 남성적인 것들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그죠? 남성적인 것 안에서 자기 자신의 여성적인 것,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여성적인 것들을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낭거인 상징계 안에서 자기들의 평등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성의 고유한 여성성을 놓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혁명은 이런 페미니스트적 운동은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여성들이 이 남성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여성적인 것들로 나아갔어. 그게 68 혁명 이후부터 현대까지야. 근데 이런 페미니스트 운동도 안 된다는 거야. 그 이유는 뭐야? 그 이유는 비현실적인 거야. 왜 그렇죠? 이 상징계는 엄연히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고, 가부장적이고 남성적인 그런 상징적 질서 안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 형성되어 왔는데, 그 바깥에서 여성적인 것들을 상상계 안에서, 기호계 안에서 백날 이야기해봐야 이것은 뭔가 비현실적으로, 그래서 성공하기 어려운 자기들만의 개토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 앞으로 나타나게 될 여성적인 페미니스트 운동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예도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이건 뭔가 하면 여성적인 것은 지금까지 억압되었고 분열되어서 끊임없이 사회의 중심부로부터 바깥으로 밀려났어. 이제는 여성의 시대가 올 것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이 질서로부터 바깥으로 추방되었기 때문에 그 질서가 오히려 이러한 상징계의 질서, 그다음 지금까지 있어 왔던 국가 권력의 질서, 가부장적 질서, 남성적 위주로 돌아가는 존재론의 질서를 새로운 가능성을 통하여 변혁시킬 수 있는, 그래서 첫 번째 여성운동과 같이 69년 이전에까지의 운동과 같이 거기에서 평등을 찾으려고 하면서 남성적인 것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의 평등을 찾으려고 했던 것, 그것도 안 되고, 여성성으로 돌아가서 기호적인 것만을 주장하는 것도 안 돼. 차라리 상징계 안에서 여성적인 것들을 통하여 상징계의 질서를 변혁시켜 나가는, 이게 차라리 훨씬 나은 거다. 미래의 사회는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이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결론입니다. 섬찟한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안에는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이, 그죠? 우리의 무의식 안에는 상당히 우리가 가까이 있다고 느끼고 친숙함을 느끼는 게 상징계에서는 가부장적 질서에 의하여 바깥으로 추방된 겁니다, 여러분. 이 기호적인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추구하고 그 충동은 피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힘으로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을 상징계의 질서는 언제나 제압하고 추방했어요. 그러나 프로이트의 무시무시한 것처럼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태고적, 우리의 무의식적 힘 안에 언제나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요, 이것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역사적, 사회적 질서 안에 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힘으로서 우리가 되살리고 그 힘을 통하여, 그죠? 새로운 가능성으로 지금까지의 구조와 제도를 끊임없이 변혁시켜가는
상호 텍스트적 놀이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힘이 아닌가.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땠어요, 여러분? 좋았죠? 예도가 참 그냥 그래도 예도 TV 1년 됐는데 레비스트로스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뭔가 새로운 그런 거를 강좌를 하나 열어야 되겠다 해서 떠오른 게 바로 줄리아 크리스테바였고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도 TV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도 역시 앞으로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건강이 허락하고 신이 나에게 준 목숨이 붙어서 말을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에게 노력하는 철학자로서 앞으로도 그죠? 그런 강좌들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예도가 처음으로 페미니스트들에게 오해를 받았던 이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사실 철학을 제대로 알고 보면 오해할 게는 별로 없는데요. 대부분이 문자를 보고 그냥 오해할 때가 많은데, 앞으로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철학을 더욱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섬찟한 것, 무시무시한 것, 우리가 추방시킨 것,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존재론적 기반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좋은 것 하나 배웠죠. 기억하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주스.